앞서서 이 수수료 얘기 말씀 주셨는데 참 황당한 겁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소비자들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예, 저기 마트 같은 데는 우리가 피부를 느끼겠어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면서도 집에 왔으면 찝찝하죠. 근데 소비자는 어차피 쓸 거니까 쓰지만 눈에 보이니까. 지난번도 어떤 데는 받더라구나. 공문이 날라왔어.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이거 위반이라고. 재난지원금을 쓰려는데 수수료를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상인들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현금으로 수수료 1,000원이요, 2,000원이요 줘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함께 보시죠. 재난지원금 카드 웬 수수료? 수수료 바가지 천태만상. 경기도 의정부의 한 지하상가에서 A씨가 10,000원짜리 바지를 사려 재난지원금 카드를 내밀자 점포 주인이 그거 쓰면 수수료 10% 우리가 내야 돼. 수수료 1,000원까지 주세요. 하고 11,000원을 요구해서 결국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못 쓰고요. 실제 사례가 나왔고요. 신용카드, 선불카드, 상품 등의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 방식의 홍보 부족으로 점주들은 카드 사용을 거절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현금 장사해오던 전통시장 등에서 일부 영세 점주들은 꺼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맘카페에선 성토글이 본물을 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양말 사려는데 선불카드 주니까 수수료 10% 달라고 하더라. 반겨주는 곳이 없다. 분식점에서 10,000원 이하는 안 된다고 하거나 수수료 1,000원을 더 내라는 곳도 있다. 차이배 민생당 의원은요. 재난지원금 14조 원 중 800여 원의 카드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다. 세금으로 카드사 배불리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한 푼이라도 더 가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순호 소장님, 네. 물론 저희 동네에서 제가 재난지원금을 잘 쓰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단 한 곳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비교적 정책 홍보도 잘 됐고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상인들 입장에서도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수수료율이 선불카드 경우는 낮기 때문에 반기는 분위기였는데 일부 상인들이 이렇게 수수료를 더 소비자의 돈으로 요구한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저게 재난지원금 카드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달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원래 그냥 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써놓잖아요. 계산할 때 현금으로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소비를 좀 촉진시켜서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분들을 도와주자는 건데 기본적으로 카드를 계산을 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제 상인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지 않게 하나의 편법 수단이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렇게 불법적으로 10%의 수수료를 내라라든지 현금으로 달라라고 하면 직권조사를 하겠다, 세무조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카드에 포인트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현금으로 주면은 저축하고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카드로 준 거긴 한데 저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최희배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14조의 재난지원금을 풀어도 대략 800억 원 정도의 카드 수수료가 카드 회사의 수입으로 잡힌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상공인들이나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일각의 얘기입니다. 이 어렵게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정말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나가서 그걸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받지 마시고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카드 받고 또 현금 내실 분이 현금 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내라고 정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박용진 의원님.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초유의 사태에 초유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대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 인류가 만들어놓은 복지 시스템 중에서 아동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처음 실시했었던 나라들, 북구, 3국이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쪽인데요. 재밌는 건 이거 처음 나눠주고 나니까 아빠들이 그걸로 보드카 사 먹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이래서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교육기관에 혹은 유치원에 이렇게 바로 줄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보드카를 사 먹을지도 모르는 아빠에게 줄 건지 이거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처음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는 초유의 방식으로
첫걸음을 지금 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했을 때 드러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이거를 감추거나 혹은 무시하고 갈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변경하고 적용해 나가면 저는 그럼 대한민국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의 지금 수업료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건지. 왜냐하면 당연히 이대로만 되게 되면 최이배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카드사만 배불리는 거냐, 혹은 이대로 두면 그 몇몇 그 세금을 피해 가려고 하는 상인들에게만 배불리는 거냐, 아니면 그냥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려고 하는 일부 잘못된 대상자들의 문제냐, 이거를 잘 점검을 해서 이거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고 또 바꿔나갈 수 있으니까 저는 정부에서 이거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분명히 확인해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일방적으로 매맞고 혼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수수료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세 소상공인한테 카드 수수료 받아가지고 카드사에 들어가는 거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가 다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 벤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나눠갑니다. 거기에도 다 고용된 사람이 많거든요. 자,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장성철 대표가 얘기하신 대로 사실 세금을 나중에 회피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일부 상인들이 현금을 요구하고 현금이 아닌 이 재난지원금에 무슨 포인트나 이런 걸 하니까 웃돈을 얹어달라는 건데 그런 거는 적절치 않죠. 그런 절대 안 거는 된다. 적절한 방식으로 소위 이제 제어를 하되 이 카드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카드사 조금 더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경우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짚을 건 짚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당국도 문제가 드러났으면 숨기지 말고 고치시면 됩니다. 방역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금융당국도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신전문 금융업법이라고 있어요. 이제 카드사가 법적으로는 여신전문 금융업자인데 거기 19조 1항에 보면 이렇게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려고 했을 때 거절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불리하게 대우해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1년이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여전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거든요. 바가지 씌우면 안 된다. 그거는 위법하는 행위예요. 그냥 범죄 행위까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소상공인들 도와주려고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건데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더 뭘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